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문제풀인데, 어쨌든 유전 단어 끝날 때까지는 이제 페인 컨셉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또 뭐, 아까 뭐 질문 있고, 뭐 이렇게, 없었어요? 예. 없었군요, 예. 자, 숙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숙이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165페이지 오겠습니다. 165페이지. 숙이지 말고요. 165페이지에, 수능 2점 테스트. 자. 어떤 섬에 사는 사람들, 1번입니다. 1번. 어떤 사람들 집단에서 볼 수 있는 4가지 유전 형질입니다. 가에서 타당한 통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집단 크기가 충분히 크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결과를 믿어란 얘기예요. 이 결과가 하나의 어떤 유전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크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 치시고. 나는 뭐냐면 우열관계에 의한 대립형질이 뚜렷하고 라고 했으니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멘델 유전 법칙 적용된다. 좋아. 집단에서 남녀에 따른 형질 A부터 D의 출현 빈도. 여러분들 A하고 B를 보면요. 남녀 출현 빈도가 같습니다. 제가 상하고 성 비교했었죠. 그죠? 상염색체 유전은 남녀 비율이 같다. 성염색체한 유전 현상은 남녀 비율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A, B는 상염색체 유전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C는 다르네. 그러면 성염색체에서 X염색체에 있어서 우성 반성 유전이 있고 열성 반성 유전이 있었어. 자, 우성은 누가 많아?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지. X-X만 생각해보라고 그랬지. 이게 우성인 경우, X-가 우성인 경우 이건 유전병이 되겠지. 그지? 그럼 여자가 많은 거야. 이게 열성인 경우는 정상이니까 여자가 적은 거야. 오케이? 남자가 더 많은 거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버리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C는 남자가 더 많으니까 열성 반성 유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D는 뭐냐면은 남자에게만 나타나네? 그지? 이거 분명 이것은 여자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냥 우연히 남자만 나타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가에서 집단이 충분히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한성유전이라고 보면 돼. 한성유전. 1번 형질 A의 유전자와 형질 B의 유전자는 각각 맞습니다. 2번 형질 C는 반성유전 맞습니다. 3번 형질 C는 우성으로 유전되는 게 아니라 열성입니다. 알겠죠? 요거 생각해보세요. 이게 생명이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반성유전 누가 많은가 알겠지? 분명히 남자가 더 많아. 알죠? 그 다음에 형질 D는 부계를 통해서만 유전된다. 그죠? 아버지의 Y염색체에 의해서만 맞고 5번 형질 D의 유전자는 Y염색체에 존재한다. 맞죠? Y염색체 한성유전. 대표적인 거 기속털 과다증 또는 이모과다증이라고 해. 그 다음에 2번 보자. 태아의 핵형 분석 방법인데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요. 기억. 채취한 양수와 육모 막에는 누구의 체세포가 존재한다고? 태아의 체세포가 존재한다. 알겠지? 태아의 생식세포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 태아의 생식세포 없어. 체세포가 존재합니다. 2n짜리가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니은 가와 나를 통해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어때요? 염색체 수 이상.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나 구조 있지? 염색체 돌연변이 찾을 수 있다고 그랬지? 그지? 맞습니다. 대표적인 거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클라인펠터 증후군 또는 묘성 증후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디귿 가나를 통해 태아의 X염색체에 연관된 유전자는 알 수 없죠. X염색체에 생명 유전자가 있는지 혈우병 유전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답. 그 다음에 3번 보자. 영인의 가족의 생명 여부와 혈액형 검사 결과를 나타낸 건데 일단은 자 우리 가계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이런 표라든가 그래프라든가 서술형 문제 나왔을 때 그걸 가계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엄마가 정상이면서 자 엄마 쪽 정상이면서 무슨 형이야? RH 마이너스 A B형 인정? 빨리 인정해봐. 표 보고 됐지? 그 다음에 아빠는 생명 아니고 정상이면서 아빠 수컷 RH 플러스 무슨 형이야? O형. 그 다음에 오빠는 나도 오빠인데 오빠는 생명 오빠. 자 오늘은 진짜 이 오빠 자 보세요.
그지 같은 오빠. 자, 보세요. 그지 같은 오빠. RH 플러스 A형이다. A 혈청 응집했으니까 A의 저항 응집원 A가 있다는 뜻이야. 영희는 정상 영희 RH 마이너스 B형. 좋습니다. 기억. 영희가 생명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봅시다. 생명 오빠가 태어난 걸로 인해서 X-Y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빠는 XY고요. 아빠는 XY고 엄마는 X-X란 말이에요. 보인자란 얘기예요. 보인자. 알겠어요? 정상은 정상인데. 그러면 이 영희가 아빠는 X를 줄 터이고 아빠는 X 주고 엄마는 X 다시 줄 수도 있고 X 줄 수도 있지. 둘 중에 하나야. X 다시 X일 수도 있고 XX일 수도 있어. 됐니? 50%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기억 틀렸고. 무슨 말 이해가? 억지로 가는 것 같아. 영희의 동생이 태어날 경우 이 아이가 RH-B형일 확률은 확률 묻는 문제가 요즘 많이 나와요. RH-B형일 확률이니까 한번 좀 따져봅시다. 얘들아 여기에 RH-야. RH-야. 그러면 일단은 RH 플러스가 RH-에 대해서 우성이지. 그럼 RH 플러스를 라지 D라고 하고 RH-를 스몰 D라고 하죠. 그럼 RH-는 스몰 D가 되겠지. RH-는 스몰 D가 되지. 여기도 RH- 스몰 D가 돼. 그럼 여기서 스몰 D 하나 받고 아빠도 스몰 D 하나 받는 거니까 아빠는 라지 D가 아니라 라지 D 스몰 D인 RH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형 접합, 잡종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요거는 생명 오빠는 RH 플러스인데 라지 D가 될 수 없지. 엄마가 스몰 D 반드시 줘야 되니까. 그래서 라지 D 스몰 D가 되는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자, 여기 부모가 여기 사이에서 RH-형이 태어날 확률. 자, 여기서 여기 구해보자. 라지 D, 스몰 D, 대, 스몰 D가 1대1로 나오는 거야. 이 부모 사이에서. 알겠어? 그래서 RH-형일 확률은 둘 중에 하나니까 얘가 RH-니까 2분의 1이고. 다음 B형일 확률. 자, A, B하고 O가 만나서 A, O, B, O. 맞아? A형 아니면 B형이니까 역시 2분의 1이야. 역시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야. 됐어요? 오케이? 했습니까? 25%가 나와야 돼. 또는 내 문제를 좀 바꿔볼게. 생명인 여동생. 생명인 여동생이면서 B형이면서 RH-이야. 나올 확률 얼마야? 무지하게 어렵지, 그지?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이것은 욕이 아닙니다. 야, 생명인 여동생이 나올 수 있니? 없죠. 빵프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생명인 여동생이 나와요? 그죠? 예. 네. 정상분리 됐을 경우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다시. 자, 영희가 생명인 남동생이면서 이거 RH- B형이면서 생명인 남동생. 그걸 얻을 확률은? 아까 RH-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곱빼기. B형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곱빼기. 생명 남자애가 나올 확률 얼마냐? 그거 구하면 되지. 봐봐. X-X, X-Y, XX, XY. 생명 남자애. 4분의 1이지? 4분의 곱하면 돼. 알겠죠? 됐지? 오케이. 어쨌든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은 4분의 1이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어머니가 RH 플러스형인 셋째 아이를 임신한다면 저가세 보증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엄마가 RH-형입니다. 자, 첫째가 RH 플러스형이었고요. 이 생명 오빠 때문에 엄마 몸에는 생명 오빠를 출산하고 나서 응집소, RH 응집소가 만들어졌을 거야. 그지? 그것이 만약에 셋째 RH 플러스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격 들어가겠지. 태반을 통과해서. 그지? 이게 저가 세포증입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지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잠깐 조금 어렵다거나 개념이 좀 후 달린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그 단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특히 유전 단원은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 있지. 그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점점 문제를 좀 이 내용들을 풀 수 있는 거야. 자, 보자 한번. 4번 봐봐. 166페이지 4번. 그러면 피부 각질층의 이상으로 피부가 거칠어지는 유전병인 피부
비늘 피부증. 이걸 어린증이라고 그러거든. 물고기 어자에다가 이제 비닐 린자 써가지고 어린증이라고 그러는데, 우선은 상성 따져주라고 그랬죠. 자, 상성, 자, 우열부터 따져주라고 그랬죠. 우열하고 그다음에 상성. 자, 우열부터 따져봅시다. 우열. 맨 오른쪽 밑에 직구석도 그렇고, 왼쪽 직구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에서 뭐가 태어났어요? 정상 부모사에서 피부 어린증. 자, 어린증이라고 할게. 어린증이 태어났어. 그래서, 물고기 어짜, 비닐린자. 그래서 어린증. 자, 얘가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열성 여자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열성 여자. 자, 3대에 그 열성 여자 있죠? 시커멓게 칠해진 땡그라미. 그죠? 아버지랑 형질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죠? 전부 다 시커멓게 칠해진 땡그라미가 있는데 아들하고도 다르고 1대의 땡그라미 시커멓게 칠해진 게 또 아들하고도 달라. 네모난 거. 그지?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하고 다르면 뭐야? 이건 반송전이 아니라고 그랬어. 반송전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상염색 체유 유전으로 풀어줘야 되니까 이건 라제이 스몰 A로 놓란 말이야. 오케이? 얘가 정상 유전자 라제이, 그 다음에 유전병 유전자 스몰 A. 됐지? 그리고 나서 시커멓게 칠해진 거 전부 다 뭘로 나타내면 되니? 스몰 A 써주란 말이야. 스몰 A 써주란 말이야. 시커멓게 칠해진 거 전부 다 스몰 A 써주란 말이야. 기억 맞고, 니은. 2대의 사람들은 모두 피부 비닐증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맞냐? 한번 해볼까, 우리? 자, 1대부터 해보자, 1대. 아버지가 라제인이 라제이 스몰 A니? 라제인이 라제이 스몰 A니? 몰라요? 1대 아버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이건 스몰 A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 전부 다 스몰 A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지 스몰 A가 돼야지만이, 왜냐하면 여기서 스몰 A가 나왔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지 스몰 A가 돼야 됩니다. 왜죠? 여기도 스몰 A가 나왔기 때문에. 맞나요? 여기 스몰 A. 됐어요? 오케이. 따라서 2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형접합입니다. 알겠습니까? 헤테로라고 그러죠? 잡종이라고 그러죠. 유전자 다 갖고 있어요. 스몰 A 다 갖고 있어요. 이음 맞고. 이거 1대와 3대의 왜 이래 자꾸 피부가 나와. 비늘 피부증 여자는 비늘 피부증 유전자 형이 모두 같다. 1대와 3대 스몰 A. 당연히 열성이니까 동형접합이 되겠지. 순종이 되겠지. 열성은 순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5번 답. 그다음에 5번 보자. 그림은 철순의 집안의 생명 유전에 대한 가계도와 철수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행동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어머니의 난자가 생명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자, 철수가 엄마가요. 뭘까요? XX일까요? XY일까요? 그래서 철수 아빠는 이거 X-Y가 틀림이 없지. 철수 아빠는. 그지? 철수 아빠는. 그지? 엄마는 XX일까? X-X일까? 이거 보면 되지. 철수 보면 되지. 철수는 아빠한테서 X- 받은 게 아니다. 아빠한테서는 Y를 받았고 엄마한테서 X- 받은 거야. 그래서 생명이 된 거야. 철수가. 알겠니? 그래서 엄마가 X-X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동생은 당연히 아빠는 반드시 딸에게 뭐밖에 못 주니 지금 X-밖에 못 주는 거지. 그럼 엄마의 X하고 X-가 만나서 이 상태로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밖에 안 돼. 따라서 기억, 어머니의 난자가 생명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X-X니까 너네 알지? 아까 저 생체세포 형성 과정에서 이거 반반 나오겠지? 맞습니다. 철수의 생명 유전자는 친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어디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 철수의 생명 유전자 X- 엄마한테서 받았으니까 엄마한테서요. 외가 쪽에서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친쪽이 아니라 외 쪽입니다. 얘는 틀렸고. 이건 어머니의 생명 유전자와 정상 유전자는 가단계에서 분리되어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간다. 이 X-X는요, 상동염색체입니다. 상동염색체이면서 요거 생명 유전자고 이거 정상 유전자라고 할 때 이걸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몇 분열에서 분리되죠? 1분열에서 분리되죠? 상동염색체는. 그지? 1분열이면 갑니다. 제1남모세포가 제2남모세포 될 때. 맞습니다. 4번 답이고. 6번. 피부 얼룩증 유전적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피부 얼룩증이 성염색체에 의한, 즉 반성유전인데 우성반성유전이라는 걸 개념으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걸 무시하고 이거 읽으면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백제 상태라고 딱 생각하고.
아버지가 피부얼룩증이면 딸에게 반드시 피부얼룩증. 아버지와 딸의 관계. 이건 뭐니? 반성존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들과 엄마의 관계 반성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히 아버지가 X-Y면요. 엄마가 뭐든 간에 무조건 딸에게 나타난대. 그러면 아빠가 X- 줬을 때 당연히 나타난다는 얘기는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형질이 발현된다는 거니까 뭐니? 우성반성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어머니가 피부얼룩증이면 아들과 딸에게 피부얼룩증이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당연하죠. 엄마가 X-X일 경우도 있어. 이때는 X- 주면은 안 나타나고 X 주면 안 나타나고. 그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기억 틀렸고요. 니은 피부얼룩증 유전자는 염색체 A부터 D 중 C의 한 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입니다. A, B는 상염색체고요. C, D가 성염색체인데 누가 X염색체죠? C가 X염색체고 D가 Y염색체예요. 맞습니까? 남자의 염색체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죠? 남자 염색체라고. 그죠? 그러면 C가 X염색체, D가 Y염색체. 따라서 C에 존재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은 맞고 디귿. 정상인 어머니와 피부얼룩증 아버지 사이에서 피부얼룩증인 아들은 태어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정상인 어머니와 피부얼룩증인 아버지 사이에서 피부얼룩증이 정상이면은 당연히 XX가 돼야 돼요. X-X는 피부얼룩증이 되니까 이건 안 되고 정상 엄마하고 피부얼룩증 아빠 사이에서 아빠는 Y를 아들한테 줄 테니까 엄마는 X를 줄 테니까 당연히 정상 아들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네. 따라서 이건 맞습니다. 5번 답. 7번. 유전병을 가진 여자와 정상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성별에 관계없이 약 50%가 유전병을 갖는다. 자, 역시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걸 가지고 역시 가계도를 만들어서 풀어라라는 겁니다. 가계도를 만들어서 풀어라 그러는데 가의 내용 가지고는 이게 어떤 유전인지 찾을 수가 없어. 7번 똑바로 봐봐. 7번에 가를 읽어봐. 이게 어떤 유전병인지 감이 안 잡혀. 그지? 그런데 나를 읽어봐봐. 정상인 여자와 유전병을 가진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모두 병 밑줄짝. 딸은 모두 유전병 밑줄짝. 아들은 모두 정상 밑줄짝. 아들은 모두 정상. 야, 딸과 아들의 비율이 달라지고 있어. 지금 남녀가 비율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건 뭐야? 상이야, 성이야? 성이야, 성. 그리고 반성이지. 아들, 딸 둘 다 나타나는 거니까 반성이면서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찾아야 돼. 우성 반성인지 열성 반성인지를 찾아야 돼. 그러면 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정상인 여자 X일 수도 있고 X-X일 수도 있어. 정상인 여자와 유전병을 가진 남자는 이거밖에 없지. X-Y. 에서 태어난 딸은 모두 유전병이래. 어허? 딸은 모두 유전병? 아빠가 딸에게 Y염색체 주고 싶겠지만 못 주고 X- 주지. 그러면 엄마는 X를 줄 수도 있고 X-를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은 모두 유전병이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만 가지고도 유전병을 일으킨다는 얘기야. 맞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가 와도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거니까 우성반성존이야. 됐지? 대표적인 거 피부얼룩증 떠올리면 돼. 그래서 엄마는 정상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지. 엄마는 정상이니까 이게 될 수 없는 거야. 이건 피부얼룩증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전병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엄마가 정상이고 아빠가 유전병일 때 딸은 무조건 유전병 된다. 자, 뭘 생각할까? 피부얼룩증. 한번 생각해봐. 피부얼룩증. 아빠 피부얼룩증, 엄마 정상. 근데 딸은 무조건 피부얼룩증. 하얗게 군데군데 하얗게 되는 거. 자, 색소가 안 멜라닌 색소가 안 생겨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가계도 만들어보자. X-X,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X-X, 그 다음에 XY. 한꺼번에 나타내자. X-X, XY, XY. 어떠냐? 아들은 전부 다 정상이고, 딸은 피부얼룩증이지. 오케이. 그러면 가에 대한 가계도도 만들어보자, 얘들아. 가에 대한 가계도. 유전병을 가진 여자와, 즉 유전병을 가진 여자는 X-X도 유전병이고 X-X-도 유전병이 될 수 있어. 정상인 남자는 이거밖에 없어. XY.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성별에 관계없이 50%가 유전병이래. 야, 만약에 엄마가 X-X면 어떻게 되니? 전부 다 자녀에게 X-가 가니까 어때? 100% 유전병이 되겠지. 100% 유전병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요게 가능한 얘기야. 알겠어? 그럼 봐봐. X-X 나오지? X-Y 나오지? 이건 유전병 아들, 딸이고, XX, 정상 여자, XY, 정상 아들. 어때? 절반씩 50%가 유전병을 앓게 되는 거지. 피부얼룩증, 그지? 기억. 이 유전병 유전자는 성염색체 맞고, 니은. 이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우성이니까. X-X 보면 이게 유전병이니까.
여자가 이게 유전병이 돼버리면 여자가 더 많아지는 거야. 알겠어? 여자가 더 많아지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니은 맞고 디귿. 가유전병을 가진 여자와 나의 정상인 여자의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접합이다. 가의 유전병을 가진 여자 어디 보자. 이거 이형접합이지. 동형이 아니지. 같은 형이 아니라 이형이야. 이형. 그 다음에 나의 정상. 역시 나의 정상은 어떤 게, 이 여자? 나의 정상 여자는 당연히 동형접합이지. 정상이니까 동형접합이. 알겠어? 오케이. 따라서 디귿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자. 유전지란 가와 나의 특징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가. 핵형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다. 남녀에게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반드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의 성질이 발현된다. 자, 핵형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건 염색체 돌연변이 아닙니다. 유전자의 이상이 생긴 거야. 가는 유전자의 이상,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전자 이상.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상염색체상에 있는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 거야. 상염색체상에 있는 유전자 이상이 있는 거야. 반드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단일인자 유전이야. 단일인자 유전. 뭐 정상이다, 미맹이다, 무슨 겸용적혈구 빈혈증이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를 보면은 핵형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이건 염색체 돌연변이네.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역시 상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염색체 돌연변이야. 상염색체의 구조라든가. 근데 세 번째니까 정상 난자보다 염색체 수가 많은 난자가 정상 정자와 수정되었을 때니까 이건 염색체 수의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겠구나.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그러지. 염색체 수가 많거나 적을 때. 그지? 이수성 돌연변이. 기억. 구조 이상 아니다. 구조 이상이면 핵형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기억 틀렸고. 니은. 맞지? 디귿. 가는 열성 유전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염색체 수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알겠어? 염색체 수의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 알겠지? 나 때문에 틀렸어. 디귿은. 2번 답. 9번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귓볼 형태와 발 크기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귓볼은 불령, 부착형이 있습니다. 자, 불령이 우성이고요. 부착형이 열성입니다. 대신 여기서 이거 보고 학생 수를 보고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나는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어쨌든 간에 한번 놓자. 자, 라지, 스몰리라고. 자, 그러면 라지, 스몰리. 자, 기억, 유전자형 세 가지 나옵니다. 얘네들 불령이고 얘네들 부착형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우성, 열성 모르더라도 유전자형이 세 개 나오겠구나. 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냐. 그지? 이게 단일인자 유전이야. 귓볼 형태는 단일인자 유전. 기억 맞고 니은 귓볼 형태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오케이. 그래프 부분 맞지? 네, 그래프로 설명했다 지난 시간에. 디귿 발 크기 유전자는 이거 다인자 유전이죠. 다인자 유전이죠. 그죠?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 뭐니? 유전자형이 같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발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유전자형에 같더라도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5번 답.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들, 난원세포가 성숙한 여성의 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난원세포가 나와버려가지고 약간 오류가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체세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원세포, 체세포고, 상피세포도 체세포고, 버킷 림프종 세포도 세세포인데, 이 종자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종자. 종자가 뭐죠? 종 쳤다. 종자가 뭐예요? 종양입니다, 종양. 암. 그러니까 어떤 환자의 몸에 정상, 난원도 정상, 상피도 정상인데 버킷 림프종, 즉 이 암을 일으키는 세포만 이상이 생겼어. 뭐야? 전자가 일어난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건 유전된 게 아니라, 유전됐으면 전부 다 모든 세포들이 다 버킷 림프종 세포처럼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아니야. 알겠어요? 무슨 말이 알겠지? 유전된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감수 분열 결과요? 이거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버킷 림프종은요. 알겠습니까? 체세포 분열을 통해다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전자가 일어난 거야. 알겠지? 디귿 버킷 림프종 세포에서는 이건 맞는 내용이네요. 자, 결실이 일어난 다음에 자리 바꿈한 거니까 전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자. 11번. 생명에 대한 어떤 집안의 가계도를 나는 A와 B의 성염색체만을 나타낸 것이다. A는 XXY 써주면 되겠네. A는 XXY 써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B는 X0 써주면 되겠네. B는 X0 써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자, A가 뭐라고? X, X, Y인데 A가 뭐라고? 거기 가계도 봐봐. 생명이야, 생명. 그럼 어떻게 돼야 돼? X Y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빠가 X, Y고 자, A의 아빠가 X, Y고 엄마는 X, X야.
그러면은, 아빠가 Y 줬고 엄마가 X-X- 둘 다 준 거야. 맞지? 오케이. 엄마 쪽에서 비블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X0야. 그래서 B가 X0고, 자, B가 X0인데, 아빠가 X-Y야. 그러면 X- 아빠한테서 준 게 아니네. 그럼 엄마가 정상이면은, 엄마는 X-X야. 여기서 이제 나온 거니까. X-X에서 하나 받은 거니까, X-X에서 하나 받았으니까 X-X야. 맞지? B의 엄마는 X-X다. 맞지? B의 엄마는 X-X.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X 줬고, 여기서 X 줬고, 얘는, 안 줬네. 아빠 쪽에서 안 준 거야. 됐어요? 생각할 수 있겠지? 기억, A의 생명존재는 모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맞습니다. X는 X-X, 엄마로부터 받은 거고. 니은, B의 X염색체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B의 X염색체는 어머니로부터, 그죠? X-X의 X를 받은 거니까. 맞죠? 이거 A와 B는 모두 성염색체 비분리된 난자가 정상 정자가 수정된 게 아니라, 여기 아빠가 안 줬으니까, 비정상 정자 있죠? 여기서 비정상 정자. 여기는 비정상 난자. 여긴 비정상 난자. 알겠지? 엄마가 비정상 난자 줬고, 여기는 비정상 정자. 됐죠? 오케이, 넘겨. 1번을 보시면은, 그림은 영수의 남매들에게서 세 가지 유전 형질에 발현한 유전자 ABC가 염색체 존재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단은 영수 부모의 염색체 유전자 형태를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뭘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니? 찾을 수 있는 방법. 형하고 영수 봐봐. 형하고 영수에 그 조그만 거는 Y 염색체 아빠가 준 거지. 조그만 건 아빠가 준 거지. 그러면 긴 건 뭐야? X 염색체니까 엄마가 준 거지. 그럼 그거 찾으면 돼. 정상정상하고 A, B가 있는 거. 그게 엄마 거야.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중에서 어떤 거니? 기억이 되겠지, 기억. 됐냐? 기억 봐봐. 기억에서 A, B 하나 준 게 영수고, 정상 준 게 형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찾아야 돼. 아버지, 당연히 리을 아니면 미음인데. 왜? C가 있어야 돼. 근데, 어떤 게, 여동생하고 누나를 볼 때, 기억에서 없는 게 있어. 기억. 누나하고 여동생에서 기억에 없는 게 있어. 누구니? 정상 B지, 정상 B. 맞아? 정상 B는 기억이 없지. 그럼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지. 그지? 따라서 정상 B가 있는 미음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답이 돼. 알겠지? 이 안 가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쉬운 문제야. 그 다음에 2번. 자녀는 아들이고 염색체는 47개다라고 했는데 자녀의 아버지의 정원세포와 자녀의 체세포에서 성염색체만을 나타낸 것이다. 아버지의 정원세포 생명유전자 갖고 있습니다. X-Y입니다. 아버지는 X-Y고요. 자녀는 X-YY. 자, 아버지가 X-Y인데 자녀가 X-YY야. 자, 이거 X-YY를 아빠가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아빠는 뭘 준 거니? YY 줬지. 2분의 1에서 비분리라고 그랬지. 2분의 1에서 비분리. YY 준 거고. 그러면 이 X-는 누가 준 거냐면 엄마가 준 거예요. 엄마가. 알겠니? 엄마가 준 겁니다.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자, 기억 맞고요. 이엔 이꼬로 47 나옵니다. XYY이기 때문에 니은 아버지의 정자 형성시가 아니라 그렇군요. 아버지의 정자 형성시 2분의 1에서 비분리 일어난 거니까 맞고요. 디귿. 자녀에서 생명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는 엄마로부터 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이제 함정이 될 수 있지만 간단한 거죠. YY 아빠가 줬으니까 X-는 엄마가 준 거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엄마, 아들 좋아, 그 다음에 아빠, 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반송전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보자. 3번 가와 같은 경우를 이제 유전자 검사라고 합니다. 특히 유전자 지문이라고 하죠. 유전자 지문. 제가 이제 생명공학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은 유전자 지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아버지 진짜 친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범죄 현장, 범인 현장, 국과수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지 이게 진짜 범인을 확신할 수 있는 DNA 검사하는 거죠, 그죠? 혈액이라든가 이제 모발, 타액, 침 또는 이렇게 정액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검사하는 겁니다.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 니은 나의 결과를 통해서는 이거 핵형 분석입니다. 핵형 분석. 알비노증은 유전자 돌연변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알비노증은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 알겠지?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가와 나는 세포 분열 중기에 실시하는 핵형 분석에 해당한다. 나는 맞습니다. 나는 핵형 분석 맞습니다. 중기에 해당하는 거 맞죠? 하지만 가는요 DNA 잘라서
전기용동, 일렉트로포리시스라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따라서 가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D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림 가는 유전병 1이 나는 유전병 2가 나타나는 집안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쫄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하나씩 따져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의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가의 가계도를 보면 A라는 것은 A를 찾아보시면 A가 부모 때 없었거든요. 맞죠? 유전병이 부모 때 없었죠? 그죠? 정상 부모 사이에서 유전병 1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전병 1은 열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나 B를 보세요. B를 보니까 A랑 일치하네. 그러면 이건 상인지 성인지 구분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런데 단서를 줘버렸네요. 단서를 주니까 유전병 1과 2는 각각 성염색체에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A를 봐서 우리가 가에서 A를 보면은 이건 열성 반송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생명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요거 생명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의 가계도를 보시면 자, 이 나의 가계도에서 이제 우열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한데요. 우열 판단하기가 애매하지만 결국은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자, 열성이 아니고 우성이라는 걸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나에서 보면은 D의 엄마, D와 E의 엄마가 갖고 있다. 엄마가 유전병이다. 라고 하니까 D가 나타났고요. 역시 C를 보시면 역시 엄마가 유전병일 때 C도 나타나고 자녀들이 전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에 있는 형질이 그대로 자녀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우성 만성 유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1번 유전병 1의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의 열성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유전병 2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모두 유전병 2가 나타난다. 우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으면 나타나는 겁니다. 3번 A와 E는 유전병에 대한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디 봅시다. A하고 E는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병 2가 나타난 거고요. A는 역시 열성인데 갖고 있네. X-Y가 되네요. 생명 유전자 갖고 있습니다. 4번 B는 유전병 1의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다. X-X니까요. 당연히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겁니다. 5번 C와 D의 유전병 2에 대한 유전자는 서로 다르다. 어디 봅시다. C는 일단 D부터 합시다. D의 아버지가 XY고 엄마는 X- 뭘까요? 일단은 D는 말입니다. 여기서 X- 뭐예요? X죠. 왜? 아빠가 X 줬어요. 엄마가 X- 준 거고요. 그죠? 근데도 유전병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D는 X-X고요. 그 다음에 C는 뭐가 될까요? C의 아빠도 XY고요. 맞습니까? 그럼 아빠 X 받았겠지. 그럼 C도 역시 X-X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넘겨주세요. 170페이지에 6번 가겠습니다. 170페이지 6번. 영인의 가족의 생명에 대한 가계도고 나는 영희 어머니가 셋째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아 양수 겸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XYY입니다. XYY. 딱 보면 핵형구속 나오죠? 나에서. 그죠? XYY. 맞죠? 자, 기억. 셋째 아이는 반드시 생명이다. 셋째 아이가 반드시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뭐예요? 나가 뭐요? 나가 XYY.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생명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빠가 뭐 줬니? 아빠가 YY 줬지. 아빠가 YY 줬지. 근데 엄마는 X를 줄 수도 있고 X- 줄 수도 있겠지. 그지? 왜냐면 영희가 X-X야. 영희가 X-X야. 그럼 영희의 엄마는 X-X야.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셋째 이거 XYY의 X는 X-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는 거 알겠지? 니은 나를 통해 셋째의 생명 여부를 알 수 있다. 뭐야 이거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생명 유전자 이상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거 감수제 2분열에서 비분리된 그죠? 정자 YY 갖고 있는 건 2분열 비분리 알겠습니까? 2분열 비분리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볼까? 7번을 가봅시다. 7번에 유전병 A와 유전병 B가 나타나는데 유전병 A와 B가 나타나는데 A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밑줄 짝치시고 이건 뭐야? 우성반성이야? 열성반성이야? 여자가 X-X가 유전병이라는 얘기니까 우성반성존이 알겠지? 항상 여자가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는 X-X를 생각해. 이게 유전병이면 여자가 많은 거고 이게 정상이면은 남자가 많은 거 알겠지?
그리고 나를 보면 확신할 수 있지. 유전병 A를 가진 여자와 정상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 중 각각 50%가 유전병 A를 가진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X-X하고 XY일 때 이게 우성 반성 유전이니까 여기서 X- 갖는 놈, 안 갖는 놈. 그지? X-X 유전병 여자의 XX 정상 여자, X-Y 유전병 남자의 XY 정상 남자. 50% 되죠? B는요? B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고요. 유전병 B를 가진 사람의 유전자는 동형접합이고요. 정상인 여자와 정상인 남자 사이 유전병을 가질 확률은 25%입니다. 자,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데 유전병 B를 지닌 사람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그리고 라를 읽어봐. 정상인 사람과 정상인 사이에서 유전병이 나오는데 일단 라에서 뭘 할 수 있니? B는 우성이야 열성이야? 정상 사이에서 B가 나오는데 우성이야 열성이야? 열성이지, 그지? 자, 열성인데 유전병 B를 가진 사람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그거 반성전이라면요, 열성 생명이면요, 여자는 X-X니까 오케이, 동형접합이지 않습니까? 남자 이거 생명이야. 이거 동형접합이니? 이거 동형접합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죠? 그럼 반성전 아닌 거군요. 그래서 다하고 라의 힌트에 의해서 열성이면서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기억. 유전병에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 맞고요. 니은 A와 B의 유전자 모두 상염색체 아닙니다. A는 반성유전 X염색체상에 있고요. 디귿 나에서 유전병 A를 가진 여자는 자손에게 유전병 A 유전자만 물려준다. 유전병 A를 가진 여자는 X-X도 유전병 A가 있죠? X- 줄 수도 있고, X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3점 테스트. 9번하고 10번 남았는데, 9번은, 가를 보면은, 자료만 보자, 우리. 어차피 이 수능 특강, 수능에서 이제 반영 많이 되고 하는데, 니네들 문제 푸는 것도 좋지만은, 자료 있죠, 자료. 자료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해주면 돼. 문제 풀고 버리는 게 아니라, 알겠지? 자료를 능력에서 계속 보란 말이야. 그래프나 자료, 그지? 그럼 9번에 가나다를 보시면은, 가는 뭐니? 무슨 유전이니? 대립형질 뚜렷하게, 이거 단일인자 유전이야. 라지 A 아니면 스몰 A가 대립변자가 존재해. 알겠어? 그래서 라지 A, 스몰 A니까 유전자형 세 가지 나오지. 맞지? 라지 A, 스몰 A, 그지? 표현형은 두 가지고. 나는 뭐니, 나는?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대립변자가 세 가지야. 세 가지 뭐 있니? A, B, O. 대표적인 거 A, B, O식 혈액형 있지? 복대립변이야. 알겠습니까? 유전자형은 6가지고, 그죠? A, O, A, B, B, O, O 이렇게 있잖아. 그지? 혈액형이 셌어. 표현형은 4가지. 맞습니다. 혈액형과 딱 맞다 떨어지고. 다는 뭐야? 다인자 유전이죠. 알겠습니까? 다인자 유전입니다. 세쌍의 대립변자, 특히 피부색 유전입니다. 피부색 유전. 알겠죠? 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요. 형질 발인 유일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죠? 나에서 A하고 B 사이, ABO식 혈액형에서 A하고 B는 우열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니은, 가는 단일인자 맞습니다. 아니군요. 다가 다인자 유전입니다. 다가 다인자 유전이죠. 따라서 니은 틀렸고. 디귿, 가나다는 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는 다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환경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다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번다. 라스트 10번. 자, 난자 형성 과정 중에서 상염색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요. 가는 뭐니? 가는 EDC가 어디로 갔어? 없어져 버렸네. 이걸 뭐라 그래? 결실. 하지만 나는 뭐야? 뒤집혔네. 이걸 뭐라 그래? 역위죠. 자, 옳지 않은 것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답으로 채택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역위도 핵형문속으로 알아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도 여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염색체상에서 여기 있는 게 뒤집혔으니까 이런 모양 똑같으니까 찾아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실제 염색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염색체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염색체. 오케이? 니네들 염색체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요. 거기에 이렇게 무늬도 있고, 띠도 있고, 무늬도 있고, 띠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이게 뒤집힌다면은 현대 과학기술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명심하세요. 핵형 분석으로 구조 이상에 의한 결실, 중복, 여기, 전자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100%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여기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90% 이상, 99%까지도 뭐 찾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유전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빠이빠이!